안녕하십니까. 약 30년 이상을 특허 기술의 도입 및 특허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실무와 자문, 강의와 주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허재관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사고의 가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아이디어의 창안이나 발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치 활동은 지혜반 특허 활동을 말합니다. 내 발명을 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발명을 하지 않는다 라고 수백 년 전에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수요자가 나타나면 비로소 발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마켓풀 또는 마켓 드리븐의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사업화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 천재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에디슨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해안을 갖고 시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고객의 수요가 있으면 나는 발명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가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동영상 자막 서비스를 하던 위키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그 스타트업, 즉 회사를 2억 달러에 일본의 유명한 이커머스 회사인 라쿠텐에 회사를 판 하나의 사례입니다. 2억 달러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환율로는 약 2,200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6년 만에 큰 돈을 받고 기술로 아이디어로 창업한 회사를 팔은 하나의 사례죠. 기술 사업화의 대단한 한 성공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가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은 당시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컸던 대장금 등과 같은 한류 드라마와 미국의 영화를 현지 언어로 자막을 달아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해외의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현지 언어로 자막을 달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환경과 보상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 세계 5대장 6대주에 현지어 자막다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현지국의 언어로 자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이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위키는 회사가 팔릴 당시에 회사 전체의 인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 사업화의 훌륭한 사업화 사례가 아닌가 하여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미래의 유망한 아이템, 즉 돋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상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수백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본 결과에 의하면 사장님, 현재 경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애로가 크고 관심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금 문제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외였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이 회사를 먹여 살릴 미래의 유망한
아이템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제품, 신사업을 찾아서 론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유망한 아이템을 찾는 요령 방법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의 트렌드의 조사 분석이라든가 기술 로드맵이라든가 또는 특허맵 같은 것을 통하여 미래의 유망한 아이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3년 또는 7년 후에 유망한 아이템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을 찾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그 유망한 아이템이나 사업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기술 요소를 찾아내고 그 기술 요소들을 구성하는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를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기술 요소와 기술 과제의 매트릭스를 그려서 여기서처럼 옆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유망한 아이템이나 사업을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그 회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꼽혀 부분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세모 부분은 찍기는 하나 부족하여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미 갖고 있는 영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구매를 하거나 도입을 하거나 M&A 하거나 해서 외부에서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과 없거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일단 이 매트릭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특허기술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매트릭스에 타사나 경쟁사의 기술을 삽입시키고 넣어보고 자기 회사의 것을 대입시켜보면 어떤 쉘에서 없거나 부족한가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쉘에서는 우리가 다른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판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그 없거나 부족한 기술을 조달할 것인가를 판별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개발 R&D 계획, 그 같은 연구개발할 과제를 찾아내는 요 부분에서는 자, 외부 조달이 아닌 자체적인 연구개발 또는 외부와의 공동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없거나 부족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연구개발 기획입니다. 이런 연구개발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연구를 하고 상용화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하고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화를 하는 것이 시장 기반의 연구개발 주제 선정과 연구개발이고 또 필요한 기술의 획득 제작입니다. 이것을 조금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 요소와 그 풀어야 될 기술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술 요소 1.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라는 기술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공통되는 이 기술 요소 세 가지를 나누고 각 기술 요소별로 풀어야 될 기술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술 과제들은 기술 요소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이고, 기술 요소에 따라서는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가 많은 산업도 있고, 풀어야 될 기술 과제가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오나 소재, 화학 쪽으로 가면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로 가게 되면 하나의 기술 요소에 풀어야 될, 또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 풀어야 될 기술 과제,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를 푸는 것이 발명이고 연구개발입니다. 네. 그런 기술 과제를 푸는 결과가 발명이면서 그 결과를 특허 요건에 맞추어서 또 돈을 들여서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쟁의 심사관의 심사를 하여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풀어야 될 해결과제를 풀기는 했는데 특허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든가, 또는 자본이 부족하여 돈이 없어서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기술, 노하우로 보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풀어야 될 기술 과제를 푼다, 해결한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A 방법도 있고, B 방법도 있고, C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A 방법, B 방법, C 방법으로 풀었을지라도, 또 풀어서 그것을 특허로 갖고 있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아주 창의적인 또 다른 사람이 A 방식도 아니고, B 방식도 아니고, C 방식도 아니고, 또 다른 D나 E 방식으로 그 풀어야 될 기술 과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관한 것이죠.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곧 특허로 또 기술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풀어야 될 기술 과제를 푸는 절차에 관한 개요입니다.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 풀어야 될 기술 과제를 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착상, 추출, 또 선행기술조사에서 또 발명의 확정과 특허 출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분량이 아주 많아야 되고, 또 다른 전문가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해결의 또는 풀어야 될 기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착상하는 단계에서는 뛸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당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기술도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풀어야 될 기술 과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이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술 사상을 추출한 후에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이 없다면 자기 아이디어를 완성시켜서 특허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 발명이고, 선행기술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타인의 선행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이 되거나 보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명을 확정하고 필요하면 특허 가출을 하면 그 자신의 발명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가출원이라는 것은 첨부한 같은 명시서의 작성 없이 발명의 제목, 핵심 내용만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유리한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본출원을 할 경우는 발명이 확정되면 명시서를 기획 설계하고 명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 후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때 성실하고 유능한 변리사를 활용하면 자신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발명을 특허로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아이디어의 착상, 추출, 선행기술 조사, 그리고 발명의 확정에서 특허 출원까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디어의 발상, 착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상하는 이론이나 요령에는 참으로 많은 방식이나 요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또 세계적인 사업가인 손정희 회장의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은 15분을 5분씩 하나의 발상법에 나누어 발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형 발상법에 5분, 역전 발상법에 5분, 복합 연결법에 5분씩 15분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발상한다고 하여 많은 시간, 수십 시간을 투입한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씨의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형 발상법입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곤란하다, 문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손정희 씨는 그것을 발명 노트에 매일 반복하여 5분이겠죠.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민한다. 인간은 매일매일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인터넷도 있을 것이고 신문도 있을 거고 방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구나 선후배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문제의 시작, 해결해야 될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지라든지 또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입수한 기술이나 방법이 상호 결합되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른다. 그걸 갖다가 노트에 적고 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적고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손정희 씨가 실행했던 문제 해결형 발상법이다. 문제 해결형 발상법. 자, 손정희에 대한 두 번째 발상법은 역전 발상법이다라는 것인데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현상들의 반대를 생각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발명 노트, 연구 노트에 무작위로 명사를 써놓고 특성, 그 단어들의 특성의 역점, 반전, 까불로를 갖다가 생각해놓는다. 예를 들면 냉장고, 냉장고, 차게 하는 것, 이런 단어를 갖다가 쭉 나열해놓고 거기다가 백색이다, 사각형이다, 크다, 무겁다, 그 다음에 냉장고니까 냉각, 냉동, 냉장이라는 특성이 떠오릅니다. 그들 이미지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백색이라는 반대, 검은색, 블랙, 그 다음에 사각형이 아닌 둥근, 그 다음에 작은, 가벼운, 따뜻하게 라는 특성을 갖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전의 발상법입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화장품 전용 냉장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차 운전석 뒤에 놓을 수 있는 미니 냉장고를 갖다가 만약에 발상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역전 발상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세 가지 발상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제3의 복합 연결형 발상법입니다. 문제 해결형 발상법, 역점 발상법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마지막 5번호 복합 연결법을 사용하면 대략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발명 노트, 연구 노트를 2권 사용한답니다. 2권을 동시에 펼치면 나타나는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1권의 단어장에 시계, 또 다른 제2의 단어장에 냉장고라고 적은 것이 나온다면 시계와 냉장고를 연결해서 시계, 냉장고, 냉장고, 시계 등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현될 수 있다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이와 같은 아이디어 발상을 계속한다. 자, 지금까지 손정희 회장의 발상법 말씀드렸습니다. 발상법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이론과 사례와 요령과 스킬도 있고 그런 발상을 도와주는 도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소개한 것은 아주 간단한, 특별히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풀어야 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간단한 손정희 회장의 발상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